안녕하십니까, 용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마스크를 끼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여기는 대구 유튜브 학원의 스튜디오입니다. 여기 오랜만에 도착했을 때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권해주셔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차 쓰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디자인도 좀 명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며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백향이 코팅이 된 마스크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편백은 호흡기를 건강하게 하고 항균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아이디어 상품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보여 드린다고 이렇게 쓰고 나왔는데요. 네, 질감이 그렇게 이질적이지 않고 편안하고 습기가 안 차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판이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의 격돌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곧 4월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예정이죠. 여기서 두 후보에 대한 사주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우선 박영선 후보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해, 정축, 기유, 오대운이고요. 식상이 발달해 있으면서 조후로서 정화가 아주 큰 기능을 발휘하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상이 발달해 있는 경우에 언변이 좋고 유들유들하고 융통성이 뛰어나며 추진력이 좋은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기운이, 즉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미가 되어 있는 경우에 스마트한 어떤 그러한 지력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사주는 언론, 평론 혹은 어떤 촌철살인과 같은 달변가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흔히 속칭 말로 먹고 산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에 따른 장점은 다재다능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추진하는 어떤 멀티플레이어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체되고 지연되고 답답한 그런 흐름을 깨고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어떤 스타터로서의 재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변이라는 것은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에 호소하는 그 호소력이 좋은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촌철살인, 상대방의 허점을 확실하게 물고 공격하는 그런 저격수와 같은 입심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타고난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라면 주변의 견제를 막고 잡음이라던가 상대 측의 공격을 무마하면서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뒷심 부족. 일은 쫙 잘 펼치는데 마무리하고 수습하는데 그 힘이 부실하다, 이러한 동전의 앞뒷면으로서의 단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운이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은 운이 좋은 편인데 주지해야 될 타이밍은 202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된다면 대체적으로 이러한 행보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정책, 인기주의, 이러한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게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답답하고 등이 가렵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그러한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반발성, 속효성, 보여주기, 이러한 형태의 정책을 편다라고 하면 2025년에 부메랑이 돌아오는 그러한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장점이 거꾸로 뒤집어서 조명을 한다라면 구설수와 잡음이 끊이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흔히 칼로 흥한 자가 칼로 망한다, 이런 말을 하죠.
주워 담을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빈축을 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2025년에 예상되는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렇게 된다, 당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 그러한 것을 유념해서 충분히 처신에 신경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은 그 사주의 특성상 고압적이거나 상위지향적인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서민층의 약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해서 그런 당의 색깔과도 잘 어울린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세훈 후보의 사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무자, 정유입니다. 자, 이것은 살이 아주 강한 사주입니다. 게다가 그 살을 더욱 증폭시키는 재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의 흐름이 좋아서 명석한 두뇌로 자신의 앞날을 헤쳐가는 백절불굴의 면모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주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살이 강한 사주는 대체적으로 그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덕이 없다던가 주변 환경이 열악해서 하드한 자기 단련과 자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미래에 도전하는 그러한 유형의 성장을 많이들 보여줍니다. 물론 부모 덕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에 비해서 유독 혜택을 받지 못한다던가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길을 골라서 잘 찾아갑니다. 이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관을 칠살, 살이라는 단어로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고생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사주와 박영선 후보의 사주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아주 대조적이기도 하고 공통분모가 있는 사주이기도 합니다. 공통분모라고 하면 둘 다 금의 기운이 강한 사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성은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는 아주 유연한 자세와 대중에게 편안하게 다가서는 분위기 메이커, 그리고 일 추진력, 밀고 나가는 힘이 좋은 그러한 특징을 가진 반면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그런 딱딱한 이미지, 그리고 약간은 차가워 보이는 듯한 어떤 그런 아우라, 그리고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기보다도 원론적인 이러한 틀이 강한 그런 명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정치인보다 변호사라던가 법률 전문가 혹은 세금, 금융 그러한 분야의 전문가였다라면 오히려 더 잘 어울린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힘든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약간은 좀 고집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것이 오세훈 후보가 타고난 사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성이라던가 규칙 이런 것들의 확고한 자세를 가진 그 개성이 법률 쪽이라던가 혹은 산술적인 재능을 요구하는 금융이라던가 세무 관련 이런 쪽에서 활동했다라면 좀 더 견고한 전문가의 이미지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를 하시는 분들 중에 과거에 변호사 출신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거기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그런 논리적인 영역보다 사람의 그 감성을 건드리는 그러한 어떤 호소력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것이 박영선 후보와 비교했을 때는 대조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어떤 그 민초의 답답함을 즉시 해소시키는 그러한 입장보다도 어떤 도시 기능적인 문제라던가 중장기적인 그러한 체계성을 가진 그런 정책을 펴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릴 것이다. 전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관광을 목적으로 한 도시개발, 그리고 해외 자본 유치라던가
무역, 수출 이런 쪽으로 장려를 하는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뷰에 따른 어떤 거리감도 상당히 좀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외국 그리고 또 어떤 수출 수입을 하는 그런 업체라던가 멀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유통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쪽에 주안점을 두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그 계산적인 어떤 그런 면모들을 봤을 때 도시 기능의 그 고도화 이런 쪽으로 머리를 쓰고 고심하고 노력을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어떤 당장의 어떤 대중의 답답함을 즉시 해소시키는 것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전 이렇게 내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입담이라고 한다면 또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논리 정연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체계적인 설명을 하고 머리를 쓰게 하는 것들 이런 쪽의 입담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쪽 분야로 발달한 언변은 분명히 발달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언변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오세훈 후보의 사주를 봤을 때 지난 시절보다 앞으로 다가오는 운들은 그러한 단점을 상쇄시키는 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좀 고지식해진다던가 좀 사고가 다친다던가 뭐랄까요 그 꼰대라고 하죠. 꼰대적인 이미지가 강해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사람은 운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개성도 변해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해서 앞으로의 이미지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좀 유연한 자세를 갖춘다던가 조금은 누그러진 편안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전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면 부동산 정책이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특징 대중적이다. 호소력이 좋다. 그리고 즉시 반응하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속효성 정책을 펴는 타입이다. 그런 유연한 자세가 특징인 것이 바로 박영선 후보의 사주 컬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그에 반해서 좀 더 원론적이고 딱딱하고 논리적이며 상대적으로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는 부족한 그런 타입이지만 이것이 앞으로 오는 운에 의해서 다소 보완이 된다. 이런 점이 서로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이 될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앞으로의 운이 발전적인 오세훈 후보의 입장이 더욱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론을 보면 역시 오세훈 후보가 유리한 입장입니다. 근 2배 차이가 난다라고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은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지만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리드하는 그러한 국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자, 이제 곧 있을 선거에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그 후보에게 그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쪼록 건강과 간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